안녕하십니까, 송규현입니다. 오늘 날씨가 입김 나오신 거 보이시죠? 네, 아침에 영하까지 좀 떨어졌다고 해서 급하게 이제 두툼하게 패딩을 입고 나왔고요. 어제 11월 27일 날 목요일이었죠. 네, 용산 국제업무단지 이제 기공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제 이제 그 기공식에 참석을 해가지고 영상도 찍고, 이제 기공식에 대한 앞으로 이제 국제업무단지에 대한 이제 미래 예상 이런 것들을 이제 서울시장님이 발표하는 얘기들을 좀 듣고 왔는데, 비가 엄청 왔었거든요. 그 영상들 재밌으니까 나중에 한번 저희가 또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 건데,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지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제가 지금 뒤에 나와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영상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었던 한강 직접 조망권이 나왔습니다. 네. 자, 건너편에 보시면은 저기 굴뚝연기 나온 데가 지금 영등포구 양평동이고요. 제가 지금 바로 나와 있는 곳은 마포구 합정동입니다. 네, 영상 한번 뒤로 볼까요? 요 뒤에 보시면은 지금 노후주거 단지들이 좀 제법 보이는데, 요게 지금 이제 요번에 11월 4일 날 합정동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곳입니다. 오늘 제가 합정동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합정동도 원래 예전에는 이제 재개발해서 조금 소외됐다가 요번에 신통으로 후보지 선정 받으면서 많이 올라온 지역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마포에서 합정동 말고 다른 한강변 정비사업지를 한번 가기 위해서 합정에 한번 나와서 영상을 한번 찍고 그쪽으로 넘어갈 건데요. 예, 한번 지금 여기서 이제 한강변을 한번 그냥 저희가 이미지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한강변 앞에 있는 합정동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가 어떤 식으로 정비사업이 진행이 되는지를 요 밑에 가서 잠깐 한번 내려보고 저희가 다른 현장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아까 우리가 이제 합정동 요번에 내려왔는데, 합정동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옆에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빌라를 보여드렸냐면요, 이 국도맨션이라고 하는 빌라인데, 여기는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국도맨션 건너편부터는 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이 됐어요. 이 보시면은 합정동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합정동은 홍대 입구역에서 서교동 방면 쪽으로 이제 합정동을 생각하면서 되게 핫플레이스가 많고 젊은이들이 많이 놀러 다니고 비교적 현대화된 시설들이 많이 있는 동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한강변 쪽으로만 내려오더라도요, 주거 환경이 계속 이제 좋았기 때문에 쾌적하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좀 이제 살기 좋고, 한강변이라는 나름 특수 입지 조건 때문에 사람들이 그동안 개발을 좀 꺼려 하면서 노후도가 점진적으로 쌓여 있었던 동네가 바로 이제 마포구 한강변에 있는 동네들의 특징이라고 하겠죠. 네, 지금 보시는 곳이 여기서부터가 이제 신속통합기획으로 들어가는데, 이 합정동 신통후보지 같은 경우는 총 2개의 정비 사업을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2개의 정비 사업이 한 구역에서 실시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다른 구역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각각의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실 올 여름에 제가 여기를 한번 임장을 와봤어요. 후보 예정지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그 구역계를 들고 임장을 와봤는데, 들어왔을 때는 많이 동네가 그래도 도로폭이 넓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언덕도 없고 과소필지, 호수밀도 이런 것도 없는데, 잠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요것도 들어가죠. 합정 1구역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네, 11월 3일 날 발표가 됐죠. 네, 아무튼 다시 여름에 여기 왔을 때는 구역계가 좀 이상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손도끼 있잖아요. 도끼처럼 생긴 구역계였거든요. 멀리서 딱 보면. 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런 구역계인데 거기서 또 가로주택도 추진하고, 이 구역계가 뭔가 네모 반듯하게 정형화도 안 돼 있고, 동네도 꽤 넓어, 쾌적해. 근데 여기가 재개발이 과연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의구심을 들고 있었고요. 그때 우리가 빌라를 소액 투자를 하려고 해도 최소 3억 정도 투자 금액이 들어갔었어요. 그 금액도 사실은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긴 좀 그랬지만,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빌라들의 컨디션이 꽤 노후도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15년에서 20년 정도 되는 빨간벽돌 빌라들이 주로 그런 매물들로 나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전세를 끼고 샀을 때요, 5억에서 6억 정도였었거든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오늘 저희가 합정동에 왔는데, 합정동은 한강변 자리라는 거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합정동에 지금 총 2개의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고, 이 건너편에 이제 가시면은 합정동 모아타운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합정동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후보지 선정을 받아가지고 지난달 10월 23일에 관리계획 수립 주민 공고가 떴어요. 예, 그거를 보시고 딱히 이견이 없으시면은 이제 바로 또 조합 설립을 시작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마포구청에서 행정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속도가 신통보다는 합정동 모아타운이 더 빠릅니다. 근데 물건도 없어요. 그렇게 합정동은 총 2군데에서 한강변에서 지금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나 거기 모아타운 후보지나 신통 후보지 전부 다 약 한 1100세대 가량으로 한강변 단지 아파트가 나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조금 더 도로폭이 넓은 빌라로 나왔는데, 지금 제가 왜 이쪽으로 나왔냐면 요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요 빌라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 빌라 같은 경우는 제가 2020년도에도 이제 중개를 했었던 빌라였고, 요 빌라 같은 경우는 1년 뒤에 지어졌는데, 이때 요 빌라가 투자 금액이 한 1억 5천 정도 됐어요. 2021년도. 그때는 진짜 다들 빌라를 소액 투자를 하는데 여기만 유독 1억이 넘는 갭 투자였거든요. 그래서 투자가 잘 됐을까요? 안 됐죠. 선분양은 무슨 선분양이에요. 다 후분양으로 해갖고 최종으로 그냥 마지막 한 몇 세대 정도가 이제 미분양으로 나왔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 빌라가 분양을 단 한 세대 다 끝나려면 용산 아니고서는 마포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포도 빌라 하나 분양하려면 1년 정도가 좀 걸렸었는데 21년 내에 준공을 해갖고 이제 해는 22년으로 넘어가면서 미분양이 마지막 몇 세대 되었죠. 그래서 몇 세대가 안 팔린 게 어느 날 이제 문자가 옵니다. 최초 문자가 오는데, 그때 문자가 뭐라고 나왔냐면은 가격을 할인합니다. 전세가랑 매매가랑 1억으로 갭 투자를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때 전세가도 많이 좀 내려갔던 상황이라서 빌라가 아무래도 안 팔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1억 5천 2억 정도를 쓰려니 이제 손님들 입장에서는 많이 좀 아까우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1억에서 사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 전에 1억 5천 주고 투자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후보지 선정됐죠. 어디예요? 한강변에 선택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한강변이 우리가 지금 다 아파트가 되어 있는데, 한강변에서 아직 정비 사업을 못하고 있는 곳들이, 노후주거지로 남아있는 곳들이 합정동, 그리고 망원시장에 있는 그 망원동도 있죠. 근데 지금 합정동 신속통합계획으로 후보지 선정 받았죠. 망원동도 모아타운 1차 후보지로, 모아타운 거의 초창기 때 사업지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도 정비 사업이 사업성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많이 가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한강변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마포구 지역이 아직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곳으로 이제 현장에 이동을 할 거고요. 네, 그곳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그때 소액 투자 기회를 놓쳤었는데 지금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오죠. 네, 이런 현장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오늘 합정동을 한번 나온 거였고요. 아직도 한강변에 소액 투자 기회 남아 있습니다. 네, 남아 있고요. 그 기회를 미리 잡아 놓으셔야지만 조금 더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제 그 동네로 이동을 해서 그 동네에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저희가 아직 남아있는 한강변 소액 투자처, 바로 마포구 상수동에 왔습니다. 간판 한번 보여주세요. 강변 힐스. 네, 빌라예요. 힐스테이트 아니고요. 한강변에 있는 빌라촌입니다, 지금. 네, 현재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어디냐? 합정동에서 바로 옆으로 가면 상수동이라고 있거든요. 바로 마지막 남은 한강변 소액 투자처 상수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걸어가면서 얘기할게요. 제가 오늘 사실은 이거 추워서 손난로를 갖고 온 것도 있지만, 핫팩을 갖고 온 것도 있지만,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막 이렇게 비벼야 열이 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연료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화력발전소가 바로 이 마포구 상수동에 생겼습니다. 이 걸어가다 보면은 이제 상수동이라고 지번 표기가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 옆으로 가면 이제 당인동이라고도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네, 상수동, 당인동은 다 붙어 있고요. 당인동은 워낙 적으니까 사람들이 다 상수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상수동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언제 가냐면, 우리가 이제 마포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 이제 공덕동이잖아요. 이제 공덕동에서 합정동으로 이제 6호선 타고 가다 보면은, 합정동에 가기 전에 한정거장 전에 상수동이 나옵니다. 그 상수동에서 하차를 해가지고 다 어디로 가요? 상수역 1, 2번 출구로 가면은 전부 다 홍대 상권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홍대 후문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다 사람들이 상수동 생각하면 홍대 주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홍대는 홍대까지가 상수동이고 홍대 앞에 정문 건너편부터는 서교동이에요. 그래서 상수동에 생각하면은 한강변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 하세요. 다 홍대 쪽으로 가시다 보니까. 그래서 3, 4번 출구 쪽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은 이렇게 비교적
한강변에 노후주거지가 있습니다. 예, 100% 한강변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상수동을 잘 모르시는데, 우리가 마포 지도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네이버에 마포구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요, 일반적으로 용산구, 광진구는 뭐 이런 식으로 삼각형 모양, 뭐 정사각형 모양, 오각형 모양으로 멀리서 보면 이렇게 보이시는데, 마포구는 기다란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또 한강변에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번에 이제 이 상수동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찾아봤는데, 마포구에 한 9개 정도의 이제 행정동이 있는데, 한번 저쪽에서부터 끝에서 끝까지 한번 읊어보면요, 걸어가면 안 돼요. 이거 서서 읊어야 돼요. 마포 역세권 14는 도화동이 있고요. 그 옆에 용강동이 있고요. 현석동, 신정동, 하중동, 상수동, 당인동, 합정동, 망원동,